자, 요즘 정치권에서 정말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1주택자의 세금 혜택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논쟁 수준이 아니라 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고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참전하면서요. 이거 세금 폭탄 아니냐는 쪽과 아니다, 세금 제도를 정상화하는 거다라는 쪽이 아주 거세게 맞붙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논란, 대체 뭐가 핵심인지 저와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 논란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부동산으로 수십억 원, 소위 말하는 불로소득을 얻었는데 여기에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게 과연 공정한가?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핵심적인 문제 제기인데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땀 흘려 번 돈에 매기는 세금하고 부동산으로 얻은 소득에 매기는 세금, 이 둘 사이의 형평성이 맞느냐?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모든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장특공제. 이게 대체 뭘까요? 이 단어, 장특공제,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걸 줄여서 장특공제라고 부르는 건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집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팔 때 거기서 나온 이익, 즉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특별히 깎아준다는 거죠. 특히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최대 80%까지 세금을 깎아주니까 정말 강력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바꾸자는 법안이 나온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인데요. 핵심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실제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가지고만 있는 집이 있잖아. 그런 집에까지 이 엄청난 장특공제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 이건 없애자.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법안이 나오자마자 야당에서는 이거 세금 폭탄이다 하고 바로 공격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려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논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대통령이 글에서 강조한 건 딱 하나, 바로 공정성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땀 흘려 일해서 번 돈 10억 원에는 세금을 거의 절반이나 매기면서 살지도 않는 집 그냥 갖고 있다가 생긴 불로소득 수십억 원은 세금을 왕창 깎아준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랑 부동산 소득, 이 둘에 대한 세금의 무게추가 너무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첫째, 지금 이 제도는 투기성 자산에 너무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 둘째, 정말로 한 집에서 오래 산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는 장기거주공제라고 따로 있다. 그러니까 실거주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셋째, 그런데도 자꾸 실거주자한테 세금 폭탄 떨어진다고 하는 건 이건 악의적인 가짜뉴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누구를 벌 주자는 게 아니고 비정상적인 세금 제도를 정상화하자는 거다. 이렇게 딱 정리해서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편 목소리를 들어봐야겠죠.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는 거죠.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말 강한 표현을 썼는데요. 이건 국가가 대놓고 국민 재산을 뺏는 관제 약탈이나 다름없다. 와, 관제 약탈이라니. 이 표현 하나만 봐도 야당이 이 법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단순한 세금 정책이 아니라 이건 국가가 주도하는 약탈 행위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쪽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이건 경제 원리를 무시한 징벌적 과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퇴를 앞둔 1주택자에게까지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죠. 또 중요한 지적이 이건데요. 물가 상승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년 전에 1억 주고 산 집이 지금 10억이 됐다고 해서 9억이 다 진짜 이익은 아니잖아요. 그동안 물가도 엄청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장특공제를 없애면 이 물가 상승분까지 전부 이익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게 된다. 즉, 가짜 이익에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누가 집을 팔려고 하겠냐? 오히려 시장의 매물이 싹 마르는 매물 잠김 현상만 심해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정책 하나를 두고 정부와 야당이 내놓는 예측이 완전히 180도 달라요. 정부는 매물이 유도돼서 시장에 집이 많이 나오고 가격도 안정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야당은 정반대죠. 매물이 잠겨서 시장에 집이 더 안 나오고 시장 불안만 커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극과 극의 전망이죠.
자, 그런데 이 논쟁이 단순히 여당과 야당의 싸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대통령이 속한 여당,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뭔가 좀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순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18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이 법안 꼭 필요하다고 강하게 힘을 실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야당이 세금 폭탄 공세를 시작하니까 그 다음 날인 20일에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그 법안 당 차원에서 검토한 적 전혀 없는데요? 하고 딱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이건 뭐 명백한 엇박자죠. 대통령과 당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뭐 이유는 뻔하죠. 바로 정치적인 계산 때문입니다. 곧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선거를 앞두고 증세, 그러니까 세금을 올린다는 프레임에 갇히는 건 여당 입장에서 정말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을 밀어붙이려는 대통령의 의지와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 당의 현실적인 고민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세금 문제 자체를 넘어서 이번 논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죠. 특히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우려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정 엇박자 문제. 이렇게 중요한 세금 정책을 바꾸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사전에 제대로 조율도 안 했다는 게 너무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SNS 정치에 대한 비판입니다. 국민 생활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어떤 공식적인 발표나 토론을 거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SNS를 통해서 툭 던져지는 방식,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논란의 끝은 국회입니다. 법이 통과되어야 모든 실행이 되니까요. 자, 지금 상황을 보면 대통령의 의지는 아주 확고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결사반대하고 있고요.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제 개편안이 이 모든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뚫고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을 수 있을까요? 이 법안의 운명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그리고 세금 정책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